대한민국 경제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고용률 역대 최대! 자,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건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월 평균 취업자 증가가 청년층 월 평균 취업자 증가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몇만입니까? 10만입니까? 근데 60세 이상 월 평균 취업자가 39만이에요. 그래서 다 합치니까 33만 9천 취업자가 증가했다. 60세 이상이 다 되고 청년층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래놓고 고용률 역대 최고! 역대 최대 고용률이다!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엄청 비판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언론들 너무 조용하죠. 자, 월 평균 취업자 증가분의 특징을 보면 33만 9천 명이 증가했어요,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비중 39만 1000명, 60세 이상, 115%예요. 100%가 넘어. 그리고 청년층이 빼먹은 거야. 자, 이게 국가가 내는 한 달에 20몇만 원씩 받고 하는 이런 일들, 일자리들 이런 것들이 다 통계로 잡고 고용률 역대 최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자, 거기다가 세부 내용을 보니까 남성 고용률은 줄어들었는데 여성 고용률이 늘었다. 일터로 나가는 여성 청년층 일자리는 5만 8천 명이 감소했어요. 자, 여성들이 일터로 나간다. 60대 이상이 일자리 고용률을 견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견인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진짜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60대 이상 여성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를 보면 다 나옵니다. 여성들이 이제 나이대가 좀 있는 여성분들은 그리고 경력 단절해서 취업이 잘 안 되던 여성분들은 이제 전업주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분들이 일하는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도저히 집에서 살림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여성들이 일터로 나가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불황이라는 거죠. 남자들 일자리는 줄어드니 여자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안 좋은 신호죠. 자, 그리고 IMF에서 글로벌 퍼블릭 뎁트죠. 공공부채, 국가부채. 2021년 월드는 96에서 2022년 92로 줄었죠. 어드밴스드 이코노미도 118에서 113으로 줍니다. 자, 그리고 개인, 사적인 부채. 이것도 줄어들어요. 152에서 145로. 그런데 우리나라만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만 국가부채, 개인부채 다 늘어납니다. 전 세계가 부채가 2021년도 대비 2022년이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만 늘어요. 문재인 정부가 말아먹은 거 자기네들이 어쩌고 저쩌고 다 헛소리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도 다 끝났잖아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재무 상태를 전 세계가 비교하면 너무 안 썼어. 너무 안 써서 개인들 부채가 올라간 거예요. 그 당시에 국가가 부채를 더 책임을 졌어야 개인 부채가 지금보다 낮았을 거라고요. 지금은 그 당시에 국가 부채를 너무 안 써가지고 개인들 부채가 너무 높아.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개인들이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자, 민간 부채 증가 속도가 1위예요. 한국이 GDP 대비 6.56이죠. 미국은 마이너스 6.6. 자, GDP 대비 민간 부채 증가 속도가 마이너스 속도가 났어요. 미국은. 근데 부채 증가율만 보면 한국이 6.4, 미국이 6.0이에요. 자, 부채 증가율은 비슷해. 부채의 절대 양이 얼마나 늘어났냐, 작년 대비. 한국과 미국이 비슷하게 늘어났는데 GDP 대비 퍼센트는 한국은 플러스 6, 미국은 마이너스. 그게 뭐야? 경제 성장을 한국은 못하고 미국은 했으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빚도 늘어나고 성장도 못하고 개박살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개박살이. 지금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부채가 증가한 캐나다도 GDP 대비로 가면 마이너스 10%예요. GDP가 성장하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줄어들지.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경제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강남에 사는 사람의 100만 원 빚하고 저기 달동네에 원룸에 사는 아니면 고시원에 사는 사람의 100만 원 빚하고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 빚의 무게가 다르다고. 그죠? 그러니까 GDP가 커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빚이 그대로면요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GDP가 쪼그라들면 그 빚이 점점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미국이 갖고 있는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빚과 저 아프리카에 갖고 있는 빚이 차이가 당연히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엄청난 빚을 갖고 있어도 그게 감당이 되는가 하면 아프리카에는 그 미국의 빚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 해도 감당이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인데 다른 주요 선진국들은 일본 빼고는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다 마이너스가 됐어요. 왜냐? 경제가 성장하니까 GDP가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로 계산하니까 작년 대비 마이너스가 되죠. 줄어들죠. 근데 우리나라는 늘어난다. 왜냐? GDP가 안 늘어나니까. 분모가 쪼그라드니까. 자,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계부채도. 부채 증가율이 3.7. 그나마 2021년 대비에 가계부채는 조금 줄었어. 6% 이상 줄지는 않았잖아. 3% 정도 늘었는데 3.7. 근데도 마이너스 0.21이죠. 6 늘었는데 마이너스 2고 6 늘었는데 마이너스 4. 차이가 나잖아요. GDP 증가율이 구려서 그래요. 구려서 그렇습니다. 자, 기업은 비금융 기업 있잖아요. 여기도 부채 증가율이 8이고 GDP 대비 플러스죠. 미국 마이너스죠. 영국 마이너스죠. 일본 빼고 다 마이너스예요. GDP가 성장을 하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다들 잘 나간다는 뜻이야. 우리나라만 등신처럼 못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도 박살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미국 국채예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 자,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금리는 올라가요. 왜냐하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또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지금 시장 금리는 이미 올라가고 있어.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뭐 어떻게 돼요? 금융비용이 더 높아지니까 앞으로 기업이 쓸 돈이 있겠어요? 가게가 쓸 돈이 있겠습니까? 부채 비율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금리까지 올라가면 쓸 돈이 없어요. 그러면 불황으로 빠져듭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조만간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불황에 드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불황 중에서도 최악의 불황인데 이게 백약이 무효한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안 돼. 어떤 정책으로도 안 돼요. 보통 디플레이션만 해도 어렵단 말이에요. 인플레보다 더 어려운 게 디플레고 디플레보다 더 안 좋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불황으로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그런데 언론이 조용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던 언론들이 조용합니다. 심각해요 지금. 3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자, 시장 금리는 지금 3월달 레고랜드 터졌을 때 있죠? 이때만큼 시장 금리가 올라갔어요. 채권 금리가요. 이러면 이자 부담이 훨씬 더 커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고 고용을 안 하고요. 개인들도 이자 감당하느라고 버거워. 소비할 여력이 없어져요. 보이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안 좋아지고 있다. 지금 현재 시장금리 3년 만기 국채금리가요. 레고랜드 사태만큼 올라와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언론개혁을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언론개혁하고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했을 때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였고 지금의 언론들은요.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안 해. 위기인데 위기라고 말을 안 하고 더 대출받아라. 지금 이 아파트 계속 오른다. 50년 만기 주담대 받아라. 사라. 대한민국 경제는 처참한 박살이 나는 게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킬지 스스로 고민하고 헤쳐나가는 수밖에는 없다. 빚을 최대한 줄이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라. 자산은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이고, 큰일입니다.